저희 사주나루 소속 선생님의 곳을 촬영하러 갔을 때 선생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정보통으로도 닿지 못한 점집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일단 산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산이요? 라고 되물으니 산에 파묻혀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점집이라면 그 무당은 분명 영이 맑을 테니 그 자체로 영검함이 인증된 곳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굿 촬영을 마무리하고 내려가던 길에 무작정 핸들을 돌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한 바퀴만 돌고 아무 점집도 찾지 못하면 그냥 귀가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저 멀리 선봉사라 새겨진 돌을 보게 되었네요. 선봉사의 처녀만신 선생님은 신을 받고 10년간 대구에서 잘 불리는 무당으로 사시다 칠봉산으로 가라는 신령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이리로 터를 옮기셨다 합니다. 선생님은 지난 30년 산에 가득한 연기에 둘러싸여 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전념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신께선 산속 깊이 신당을 옮기시고 선생님의 주변 인연을 모두 끊어놓으며 오직 무엇만 바라보게 하셨죠. 고독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대신 47년의 무당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신통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분의 점사가 꽤 좋았습니다. 흥미로운 답을 듣기도 했고 점사에도 갖은 공을 들이셔서 이곳에서의 시간이 잠시도 허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봉산은 경북 성주군의 외곽 칠봉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절대 못 갈 위치입니다. 방문하시려면 하루를 다 써야 할 테니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녀본 점집 중에서 손꼽히게 넓은 편이었습니다. 어지간한 4찰 정도의 규모입니다. 도시 점집만 다녀본 분이라면 한 번쯤 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찾아가긴 힘들어도 신당에 발을 딛는 순간 경험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기도터는 물론 한신가게, 굿당에 텃밭까지 마련되어 있어 모든 의식주 생활을 이곳에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곳은 선생님과 신령님 두 존재만을 위한 세상인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점사 리뷰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점사를 받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다른 하나는 점사의 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앞으로 저희 회사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의 주체는 너야, 회사야. 원하는 점사가 회사의 미래인 건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나의 미래인 건지 확실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좋은 점사를 줄 수 있다면서요. 저는 회사가 질문의 주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주나루가 현재로선 이미 업계에서 위상이 높은데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자 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일반인 분이 들으면 시비 건다고 오해할 법한 매서운 질문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질문의 뜻을 여쭈었고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회사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렇듯 선생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손님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사람에 따라선 다그치는 것처럼 느껴져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의 고객분들 중에서도 해결책을 원하지만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무당이 먼저 문제를 알아봐 주기도 하지만 간혹 정말 필요한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을 해서 만족스러운 점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선생님께서 집요하게 제 점사 질문을 구체화하려는 점이 전 꽤 좋았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턴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점사입니다. 점사 스타일을 과거와 미래로 나누자면 미래에 들어오는 운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스타일이 있고 과거를 세세하게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간파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처녀만신 선생님께서는 후자였습니다. 미래는 진즉 보셨으나 왜 이런 흐름이 생긴 건지 과거를 집요하게 알아내시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호불호 포인트가 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신의 공수만으로 점사를 보지 않습니다. 사주도 보시고 엽전 점도 보십니다. 점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사이엔 신점으로만 점을 봐야 진짜 무당이다 라는 의견이 꽤 있죠. 그런 생각이 강하신 분이라면 선생님이 점치는 모습을 미덥지 않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주든 뭐든 신점의 보조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신의 공수가 메인이 돼 점사를 주기 전 더 알아내고 싶은 게 있다면 사주나 엽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분석이 치밀했던 만큼 점사는 꽤 길고 자세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풀이가 정확하십니다. 그만큼 대안도 확실히 주시고요. 흥미로웠던 건 이곳에서 들은 대안은 전에 들어본 적 없던 것이었다는 건데요. 다양한 수단을 쓰시는 만큼 문제를 보는 시각 또한 열려 계신 듯합니다. 익숙한 답변이 아닌 신선한 대안을 찾고 계신 분들께 이곳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내가 30년 넘었습니다. 이 무당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이 무당 세계가 진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자연으로서 이제 들어왔는가 30년 넘었습니다. 장군신들이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천말 타고 내려와서 천심이 하늘에서 많이 해가지고 줘야지 너네 인연이 있다 이런 거 가슴이 항상 닿고 지금까지 그래서 사준하루와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니 선생님께서는 제2의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애둘러 거절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평소에 단골들 점사도 많이 보시고 신도들과 제자들을 돌보러 다니다 보니 전화점사까지 할 여유가 안 난다 하시네요. 하지만 오늘의 인연은 귀하니 다음에 또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당은 7알이 신의 마음이고 나머지 3알만이 인간의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50년의 세월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10만을 바라보며 사셨지만 대신 흐려지지 않은 신기를 얻으셨으니 그 기운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진하며 살아가는 무당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부업의 가치를 빛내는 좋은 점집을 계속 찾겠습니다.